선거연수원은 한참 뒤에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때 이제 짧은 그 비상계엄이 있는 시간 동안 뭐가 진행이 됐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자체도 허위 사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허위 사실로 기재되어 가지고 실수를 금할 수 없었고, 사실 황교안 총리께서 엄청나게 대노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공소장을 엉망으로를 넘어서 허위 사실로 쓰고 추측성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비틀게 쓰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 칠 정도로 그렇게 하셨고,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실 정도로 그 순간 일어나가지고 나가실 뻔했습니다. 진짜 나갈 정도로 분노를 하셨고, 다행히 그 윤영인 변호사님은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한 허위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 거기에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황 대표님은 사실 법무부 장관 그때 공천 받을 그 임용 인사청문회 할 때 법무부 태평양에서 의뢰 검사장 출신에게 주는 그 정도 금액을 받아가지고 정관유 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걸로 논란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으니 대형 로펌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너무나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구속당하시고 부정선거 외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거를 무슨 돈을 벌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가슴이 그냥 모욕이지, 모욕. 와, 정말 그때 제가 사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황교안 총리 2021년부터 7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황 대표님은 정말 물질적으로나 자기도 지위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진실과 정의를 외치시고 있고 이익을 탐하지 않으신 분인데, 저는 솔직히 좀 황 대표님 이익을 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표님은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런 분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어떻게 우리나라 특검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검사가 그 파견 검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나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트 마코이스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하고 또 모르스탄 트럼프 1기 형사사법대사 2기 주한 그 미국 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이죠. 그분들이 지금 그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법정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 장이 마이클 존슨 그 하원 의장한테 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알리겠다고 서면도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맞아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이 사건을 아주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환율을 올렸습니다. 지금 계엄 환율을 돌파 직전이에요. 지금 국제 신임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미국과 가까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총리를 구속하게 되면 이거는 국격의 망신이다. 나라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보면서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존 밀스 얘기도 했지만, 이 존 밀스 지금 차관보는 사실 제가 탄원서 부탁을 했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공무원 신문이고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까 공식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상부에 자기 상부 상관이 몇 그러네. 명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인용이 되면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이가 작년 계엄 때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이 7%씩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500원.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면 한국의 대외적 신금 더 추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더 망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구성국장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따위다. 특검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더더욱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님이 뭐 마지막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길게 했고 우리 이만규 위원장님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8시 10분 좀 끝날 수 있었는데 더 길게 한 20분 넘게 한 마지막에 이유가 좀 길어져요. 황교안 총리님이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너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배 검사들에 대한 꾸짖음도 있으셨고 또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나는 구속하는 거 두렵지 않다. 구속되는 거 두렵지 않다. 평생 수갑도 차봤다. 사실 처음 취급받는 네, 거죠. 평생 처음으로 수갑. 네. 법무장한테 한번 실습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 평생 안 차볼 것도 수갑도 차봤다. 뭐 그 교행령 때문에 그 구치소에서 이렇게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봤고 나는 내가 구속되거나 내가 뭐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 거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 다만 나는 이 나라가 무너질까 두렵다. 우리나라가 무너질까 두렵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또 토로를 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네. 남게 있죠. 예, 저는 사실 그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싸우는 분들이 참 의인들이신데 판사들 중에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중에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숙청이 되고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좀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정말로 인권 부진국으로 신인도가 낮은 나라로 인권 보호국가가 아닌 인권 탄압국가로 지키게 되고 미 국무부에서 이 뭐 여행 금지구역이나 뭐 이상한 나라로 찍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마지막 무너져가는 나라지만 이 나라에도 그 숙청을 막는 한 명의 판사가 있다는 걸 좀 보여달라. 법치 파기가 되는데 그 파기가 되는 거를 막는 판사가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 그런 멋진 판사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좀 호소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눈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 사실 변론에서는 특검은 그냥 뭐 그 PPT 한 장 넘길 때마다 까였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 앉는 특검은 처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용이 되면 나라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그냥 우리나라가 법치가 다 무너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떤 거예요? 그거 한번 for example.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했던 말이 아닌 했던 말을 네.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님은 그냥 그 대통령의 무슨 조치를 위반한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거를 풀어서 뭐 폭동을 하라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인용도 잘못됐다면서요? 네, 인용도 그게 형편없지. 형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사는 명확성을 지켜요. 제형 법정주의,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얘기를 하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특검의 공소장은 소설이고 설명하는 것도 추측과 추론과 비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어제도 제가 뭐 저 변호인 창에 이거 완전 소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비상계엄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황교안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을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또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경험을 막 실어놨더라고요. 또. 근데 그 통진당 해산은 무슨 전화국을 없애버리고 뭐 폭탄을 설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체포하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잘못인 거죠? 이게 있었습니다. 그 주사파 척결. 네. 그냥 부정선거 밟은 세권이 네. 내란 선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부정선거 밟은 세권 네. 주사파 척결이 잘못됐습니까? 그 대표님이 저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쓴 거 맞나요? 저걸 저렇게 검사가 말하면 안 맞나요? 돼요. 검사인데 검사 맞나요? 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아니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내란 뭐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사파 척결 반드시 해야 되죠. 참이 명제인데. 네, 참이 문제죠. 부정선거 밟은 세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넘치게 놔둬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저는 아니 저거를 왜 썼지? 왜 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고 사실 그 대통령실과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거 솔직히 뭐 그 사람이 알아도 얘기를 잘 안 해주겠지만 그 사람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 그 이미 뭐 7월달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뭐 지금 전혀 그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짧게 전화 통화 한번 한 걸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화 자동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가지고 답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특검이란 집단이 하고 있는 에휴, 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 무슨 선을 지키고 아니 선을 넘는다는 게 선을 넘는 게 아니 그 검사가 맞아요? 법하는 사람 맞냐고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변론 과정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뭐 결과가 당연히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안 났죠. 뭐 판사가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2시 30분 정도 됐는데 네. 몇 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8시 반에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나오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뭐 오늘 함께 오신 변호사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힘이 됐습니다. 8명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의인들, 외국 시민들 덕분에 또 힘이 났고요. 항상 이 진실과 정의가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개가 기도하시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수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다 자각을 해서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이 대한민국을 덮는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 짧게 마지막 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의 이 재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 특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 판사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중공, 부정선거 카르텔, 그리고 친중파, 반국가 세력들 모두 청산을 해서 이 힘든 이 순간들을 빨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두울 때 빨리 독립TV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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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